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관세사 2021년도 회계학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즉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이동평균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관세는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 하면은 이동평균법이 생각나야 되겠지요. 다음 자를 이용을 하여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동평균법 제1 귀찮은 방법인데 한번 달려보죠. 자, 날짜대별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1월 1일 150개 10원, 그래서 1,500원이고 2월 1일 매입을 했죠. 150개 12원.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다를 때마다 이동해 가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입니다. 합계를 먼저 냅니다. 1,500, 1,800 더하면 3,300원. 물량은 300개가 되겠죠. 그래서 3,300원 나누기 300개 나누기 해주면 이동평균 단가는 11원입니다. 그 다음 3월 1일 100개를 판매를 하였는데 한 개당 원가 얼마? 그렇죠. 11원짜리 100개 판매를 하였으니까 매출 원가는 1,100원입니다. 그래서 200개가 남아있겠죠. 11원짜리 2,200원. 자, 다음 날짜 6월 1일 200개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한 개당 15원에 단가가 다르니까 또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합계 금액은 5,200원입니다. 나누기 300개 해주면은 이동평균 단가는 13원이고 요걸 그 다음 날짜 300개 판매를 하였을 때 요거 한 개당 원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900원이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야 토탈 매출원가는 1,100원과 3,900원을 더해주면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또 마지막에 기말 상품 수량이 100개가 남아있죠. 한 개당 원가 13원짜리가.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출제가 되었다면은 1,3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는 재고자산 말 문제가 되겠는데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래서 1번 문항 비정상자가 들어가면은 얘는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모든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2번 문항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 외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관할 필요도 없는데 보관했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였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제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여기 이제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되겠죠.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자, 4번 문항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얘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환급받을 수 없어야지만이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재고자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 공통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문항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것은 원가 포함이지만 얘는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3번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번 문제 매출채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말 순매출채권. 순매출채권은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을 직접 뺀 후에 남은 금액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기초 순매출채권 만원, 아싸리 순매출채권이 주어졌고, 자, 중요한 정보, 단기 중에 매출채권 2,000원이 횟수 불능으로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순액에 의해서 접근을 하면 실제 대손된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용 붕괴나죠. 실제 대손되었을 때 붕괴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없애주고요.
대변 쪽엔 매출 채권을 없애줍니다. 이게 순액이래요. 그럼 차변 대변이 퉁쳐지는 거죠. 제로가 되죠. 그래서 순액에 의한다면 실제 대손된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매출채권 현금 회수상금의 매출채권 감소가 되겠고요. IS상 매출액 4만원이래요. 그럼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대손 상각비를 의미합니다. 매출채권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T폼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기말 순매출채권 잔액은 17,000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46번 현가평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2001년 7월 1일 원가 8만원짜리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계약금, 즉 7월 1일 당장 현금 만원 받고요. 나머지 잔금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답니다. 즉 1년 후부터 3년간에 걸쳐 3만원씩 받기도 하였죠. 정상연금 현가표가 적용이 됩니다. 판매일 현재 할인율 10%일 때 2001년 매출 총이익이 출제가 됐네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8만원을 뺀 금액인데 매출액은 현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3만원 곱하기 연금 현가표 2.4868 곱하기 해주고요. 또 7월 1일 계약금 쪼로 만원 돈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토탈 현가 금액은 84,6040원이고 빼기 원가 8만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4,60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건설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 초 장기 건설계약 4년짜리 체결했고요. 자, 중요한 정보 총 계약금액 전체 수익금액은 만원이고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2003년도, 3차년도 인식할 공사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총 도급금액, 계약금액, 전체 수익금액이 변동이 없죠. 그러면 3차년도 공사수익에서 공사원가 2,500을 빼주면 되겠고요. 3차년도에 공사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 누적 진행률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2002년도 말, 공사 진행률은 2001년도 원가 1200에서 2002년도 원가 2300을 더해주면은 3500이 되겠고, 추가 3500을 더해주면은 총은 7000이 되겠죠. 절반이네요. 누적 진행률은 50%. 자, 3차년도 누적 진행률, 2차년도까지 누적 원가 3,500원이죠. 3차년도 투입 원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누적 원가는 6,000원이고 6,000원 누적에다가 추가 2,000원 더해주면은 총은 8,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3차년도 말 누적 진행률은 75%로서 3차년도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25%이고요. 요걸 전체 수익금액 만원에다가 곱하기 해주면은 3차년도 수익금액은 2,500원이고 빼기 3차년도에 투입 원가 2,500원을 빼면 3차년도 공사손익은 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대개 공사이익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하여튼 요건 정답이 0원입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대개 은행 계정 조정표가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 문제로서 출제되니까 체감 난이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관세는 당좌예금 장부잔액 32만 원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은행 측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그 불일치 내용이 이제 쭉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계산 문제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 32만원이 주어졌고요. 자, 불일치 원인 첫 번째,
관세가 거래처 A에게 발행한 수표 3만원이 주거래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답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되겠죠. 은행 측이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 관세가 기중에 주거래은행에 예입한 수표 73,000원이 전산장애로 인하여 아직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대요.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측이 플러스 가산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 B가 관세 주거래은행 측 당좌예금 계좌로 수표 5만원을 입금을 하였는데 관세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답니다. 미통지 입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플러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거래처 C한테 상품 매입 대가 23,000원을 수표 발행 결제를 하였는데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2자 3자 깎으로 써가지고요 32,000원으로 잘못 기록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수표 발행이니까 마이너스 개념이죠. 마이너스 23,000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2,000원으로 잘못 기록을 하였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000원을 정확한 금액 마이너스 23,000원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차에 9,000원만큼 그렇습니다. 더해 줘야 됩니다. 누가? 회사가 더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일치원인 주거래은행은 당좌거래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했는데 관세는 통보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회사 관세는 아직 수수료 마이너스 처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회사가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금액은 37만 8천원이고요. 깎고 훑어 올라간다면 은행 측에 차이를 조정하기 전 잔액은 33만 5천원입니다. 자, 1번 문항. 거래처 A에게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관세가 조정할 내용은 없다. 바로 이게 기발행 미인출 수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 측이 조정해 주는 거니까 회사는 조정할 내용은 없죠. 2번, 거래처 B가 입금한 수표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이 조정할 내용은 없다. 자, 요것은 미통지 예금 내용입니다. 회사가 입금 조정해 주는 거니까 은행 측은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3번, 거래처 C한테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관세는 당좌예금 계정에 9,000원 가산을 해야지만 주거래은행이 조정할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회사 직원 실수로 2자 3자 깎고 잘못 쓴 거, 이거는 회사가 플러스 조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은행 측이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주거래은행이 부과한 당좌거래 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는 당좌예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조정, 맞죠? 요 내용이죠. 회사가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문항까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그러면 5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라는 건데 뭐가 틀렸는지, 당좌예금 조정하기 전 잔액은 관세가 바로 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관세가 주거래은행보다 15,000원이 더 많다? 자, 회사가 32만원이고 은행 측은 33만 5천원이죠. 은행 측이 더 많죠. 회사 측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 정답입니다. 와, 은행 계정 조정표 이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해주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말로써 묻다 보니까 5만 가지 다 싸잡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 우리가 풀었던 거하고 약간 차이를 느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하면은 빨리 이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만 갖고 거의 5분이 걸렸네요. 자, 다음번 문제. 그렇죠. 이런 투자부동산 이런 걸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냥 답이 그냥 나오네요. 1초 만에. 2001년 초 임대 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 원가 10만원이고 내용연수 10년 잔용화 적고 종합법 상각을 합니다. 자, 투자부동산 분류하였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으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 공정가치가 12만원일 때 인식할 당기손익은 원가 10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가 되었으니까 2만원만큼 올라갔죠. 이익 2만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 회계 추정의 변경. 20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원가 62만원이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만원인데 정액법 상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차 연도 말, 3차 연도 초 정액법에서 연수 합계법으로만 변경을 하였고 내용연수, 잔존가치는 변함이 없답니다. 이럴 때 2003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먼저 before 변경하기 전 2003년 1월 1일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뒷기간 개념을 이용을 한번 해봅니다. 정액법이에요. 취득원가 62만원이고 빼기 잔존가치 2만원이고요. 자, 5년 중 2년 지나갔으니까 3년분치가 남아있죠. 해서 5분의 3 그리고 플러스 알파 놓치면 안 될 거 잔존가치 2만원 더해준다면 2003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38만원입니다. 그래서 38만원부터 이제 애프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대요. 2만원 빼고 자 연수합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 중 2년 지나갔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3년이죠. 3년에 대한 연수합계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적용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18만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복구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 초 유료 저장 시설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원가 12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상각합니다. 근데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 복구 의무가 있고요. 그 예상되는 비용은 20 추정이 됩니다. 8%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실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서 발생된 복구 비용은 2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 초가 출제가 되었으니 얘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실제 발생 복구 비용은 2001년 초 인식할 취득 원가는 얼마이고 2001년도 이자 비용은 각각 얼마냐? 현가표는 0.68096이다. 자, 먼저 예상되는 복구 비용에 대한 현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20만원 예상이 되고 현가표 0.6806 적용을 해주면은 136,120원입니다. 그리고 이 현가에다가 8%를 적용을 하면 2001년도 이자 비용은 1,890원이고요. 그리하여 정도 후보는 1번, 3번. 또한 이 현가금액 136,120원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죠. 그래서 120만원에다가 더해준다면 1336120원이 정확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굳이 계산을 한다면 원가가 1336120원이고 빼기 잔존가치는 없고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해준다면은 267,224원입니다. 그래서 흔한 유형의 문제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비용 합계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 기본수 때부터 좀 많이 푸신 바 있었죠. 자,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자본 청구권 보유자, 즉 주주죠. 주주에 대한 출자, 즉 주주가 주식 출자한거하고 그 다음에 분배, 즉 주주한테 배당을 준 것을 포함한대요. 아니죠. 제외합니다. 주주가 주식 출자한 것은 그 자체가 수익과 무관한 자본 증가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는 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깐다고 됐죠. 그래서 바로 자본이 비용을 거쳐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 58번도 이게 이제 부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은 여행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관세의 2001년 3월 회계상 거래이고요. 자산 총액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번 보통주 60주를 주당 600원의 현금 발행을 했답니다. 즉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 자금을 조달받았대요. 그럼 현금 자산이 증가하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영향을 미치니 가번이 끼어있는 1번 탈락, 2번 탈락이 되겠네요. 자, 2번 문항. 은행에서 연 이자율 5%로 1년 동안 현금 15,000원을 차입을 했대요. 돈을 빌려왔죠. 그럼 돈, 현금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끼어있는 3번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4번, 5번 두 가지가 남았죠. 그래서 라는 뭐 볼 것도 없이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통 요소가 되겠고요. 다 또는 마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고객한테 외상으로 유행용 상품을 2만 원에 제공을 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바꾸려야 했답니다. 지금 유행 서비스를 주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증가하고 매출채권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자, 라마 한번 살펴보죠. 주총에서 주주한테 10%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도 선언을 했답니다. 자, 요거 주식 배당 선언에 대한 분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서 자본 파트 할 때 분계를 했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깨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하고 그리고 대변 쪽에 아직 주식을 발행하기 전이죠.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변 쪽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자본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산 없네요.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4월 10일 다음 달 10일 지급 예정인 이번 3월분 직원급여 만원을 인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차변 급여 비용을 인식을 하고 3월 말 현재에서는 아직 돈 안 준 거죠.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거죠.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변 쪽엔 미지급 급여 비용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리고 부채의 증가, 아무리 눈시구 찾아봐도 자산은 없네요. 그래서 라, 마가 확실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주당 순이익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 12월 말, 즉 2001년 기초 유통주식은 보통주가 1200주, 우선주는 1000주이고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연 8%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2001년 10월 1일 자기 주식 200주를 취득을 했대요. 그럼 12분의 3 나누기 4 마이너스 50주가 되겠죠. 단기 순이익 165만원일 때 기본 주당 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먼저 분모,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자, 기초 1200주는 1년 내내 흘러갑니다. 그리고 10월 1일 취득한 자기 주식 200주, 얘는 12분의 3 나누기 4 하면은 마이너스 50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1200주에서 50주를 빼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분모는 1150주가 되겠고요. 자, 분자 보통주 단기순이익 165만원에서 자, 우선주 배당금 1000주이고요. 주당 액면가 500원 곱하기 하고 8% 배당률 한 다음에 단기순이익에서 빼준다면 보통주 단기순이익은 161만원입니다. 그래서 161만원 나누기 1150주 하면 주당 이익은 1400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 영상은 아직 2021년 관세사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꺼번에 하면 너무 긴 영상이 되니까 좀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